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포항 대 울산. 자, 일단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종호 선수가 실장 중. 자,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전력 누수가 커요. 일단 뭐 마틴하다, 이제 루빅송과 같은 좀 용병 선수들의 결장, 그리고 뭐 아타루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김영건 선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포항에 비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좀 전력 누수가 크다, 이 점 말씀드려보네요. 자, 일단 뭐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뭐 4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거의 매번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포항과 같이 뭐 울산 역시 지금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현재 뭐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연승을 하며 리그 1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전적만 봤을 때는 뭐 양팀 다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만 근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거랑은 좀 별개로 여전히 원정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원정 경기에서 뭐 제주 상대로도 이제 좀 간신히 이긴 걸 제외하면은 좀 원정에서 이긴 경기가 지금 잘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마저도 뭐 제주와의 경기에서도 제주가 막판에 이제 좀 PK를 실축하지 않았으면은 무승부로 좀 끝났을 경기인데, 그래도 그 경기에서 좀 조현우 선수가 좀 잘 좀 막아내면서 간신히 좀 똥줄승을 좀 거뒀던 그런 좀 직전 원정에서의 그런 울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울산은 아직까지 좀 믿음이 많이 안 간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최근 5경기 기준 3승 2무로 울산이 포항 상대로 많이 앞서긴 해요. 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의 그런 저조한 원정 경기력, 그리고 좀 수비도 좀 많이 좀 불안하고, 그리고 전력 누수도 이제 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울산이 좀 원정에서 더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게다가 이제 뭐 포항이 지금 홈에서 아직까지 좀 진 적이 없을 정도로 홈 극강인 전까지 고려하면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포항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포항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포항 프랜승.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중전 좀 될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거를 감안해도 요거는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보는 경기. 그래서 포항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천 대 강원FC. 자, 일단 인천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제르소, 그리고 이명주, 그리고 지금 김현수 선수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여전히 좀 제르소의 결장은 뼈아픈 그런 인천이라 볼 수가 있고, 자, 강원 같은 경우는 뭐 야고, 뭐 가브리엘, 지금 뭐 김희석, 그리고 이제 김대우, 그리고 이기혁 선수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뭐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적 이슈로 뭐 결정이 지금 유력한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윤종환 감독님도 이제 징계로 인해 이제 이번 경기 좀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 전력 누수도 크고 이제 뭐 감독까지 출전을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총체적 난국이라 볼 수 있는 현재 좀 강원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제주 상대로 별다른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며 이제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고, 그러면서 현재 리그 기준 6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경기력이 많이 저조한 그런 인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뭐 공수 방면에서 확실히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성적이 안 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긴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김천과 서울 상대로 지면서 흐름이 확 꺾였고, 결국 지금 4위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강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1위까지 노려볼 수도 있었는데, 연패로 인해 좀 아쉽게 그런 좀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아무튼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최근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매번 좀 주도권을 내주며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다만 근데 지금 현재 강원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뭐 인천이 그렇게까지 좀 크게 밀리진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오히려 지금 뭐 야구가 빠지고 그리고 김희석 이제 김대호 선수들이 좀 결장을 하다 보니까 중원도 많이 박살난 그런 강원이 더 열세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인천이 공격 전개가 좋지 않지만 강원 역시 좀 전력 누수를 고려하면은 이전보다 공격에서 힘이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약간 좀 다소 답답한 경기 흐름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인천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이제 흐름 전환에 성공해도 좀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한번 인천 사이드를 가져가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인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인천 승보는 경.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본다고 하면 햄무. 솔직히 뭐 현재 인천이 뭐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까지 좀 기대할 만한 그런 경기력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햄무 한번 도전해보고 어느 바를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인천과 강원 FC에 대한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대 제주. 자, 일단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사니 그리고 지금 이준 그리고 좀 변준 선수 등이 결장 중입니다. 자, 게다가 뭐 이제 아사니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라스팔마스로 이적이 좀 유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영준 그리고 좀 송준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유리 조나탄 같은 경우에는 복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뭐 이제 복귀에 대한 좀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다. 이 정도는 좀 염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강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원정에서 연패를 거두며 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제 경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좀 내부 상황도 살짝 좀 혼란스러운데 왜냐면은 뭐 좀 최근 이제 스완지 시티에서 뭐 엄지선 선수에게 이제 영입을 제의했지만 구단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이제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네. 그렇죠. 다만 근데 뭐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이제 뭐 문제를 봤을 때는 뭐 이제 구단에서 이제 뭐 엄지선 선수에게 뭐 유럽에서 오퍼가 오면은 좀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를 그냥 좀 금액을 올리면서 좀 어떻게든 뭐 좀 어겼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내부 상황도 지금 많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네, 이 점은 좀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이슈가 솔직히 뭐 구단 내부뿐만 아니라 좀 팀한테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이슈도 어느 정도 고려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자, 아무튼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근데 제주가 지금 원정에서 득점력이 많이 저조해요. 네, 그리고 공격 전개도 확실히 홈에 비해 원정에서 많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광주가 좀 더 이제 주도를 하며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근데 뭐 광주의 최근 경기력이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팀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수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광주 역시 좋은 경기력을 보일지는 다소 좀 의문이 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광주 역시 지금 현재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네.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원정 제주를 좀 믿기는 어려워 보여요. 네, 그렇죠. 다만 뭐 이제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뭐 강주 또한 지금 뭐 제주 상대로 쉽게 이길 거라는 생각도 안 들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그래도 고배당 잡이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강주 햄무나 이제 무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어느 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슛 언더. 자, 이렇게 이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바오사카 대 마치다. 자, 일단 간바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오세훈 선수, 그리고 이제 나상호 선수, 그리고 듀크, 그리고 장민규 선수가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전히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마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뭐 컵 경기 포함 지금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안정적인 수비가 큰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 조율이 좀 잘 되면서 좀 수비 리커버리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비수들의 발이 빠르다 보니까 상대팀 선수를 놓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제 실점이 확 줄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근래 후쿠오카 그리고 빗셀고베 상대로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며 다소 공격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공격 사이클이 좀 확 좀 가라앉은 그런 좀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공격 흐름이 지금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좀 마치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봐요. 자, 다만 좀 마치다의 그런 최근 좀 저조한 공격력을 좀 봤을 때 현재 뭐 간바 오사카의 수비를 뚫기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오히려 지금 뭐 간바 오사카가 마치다의 그런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좀 라인이 올라간 그 마치다의 수비를 잘 공략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경기를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팀은 간바 오사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현재 좀 최고조의 그런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간바 오사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간바 오사카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간바 오사카 팬 승부는 경기. 네,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간바 오사카와 마치다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세레스 오사카 대 이제 나고야. 자, 일단 뭐 이제 세레스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게다가 뭐 이제 팀 내 좀 주전 수비수인 그런 마이쿠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크마르로 이제 이적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확실히 좀 윤커를 좀 비롯해 여전히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나고야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세레스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뭐 컵 경기 포함 지금 홈에서는 3연승 중으로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두 달 전만 해도 연패를 하며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수비가 많이 안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성적 또한 지금 좋아지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아무튼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오사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그에 반해 뭐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우라와 상대로 지면서 연패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리그에서는 5경기 연속 좀 승이 없을 정도로 부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나고야는 뭐 반대로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좀 잘 나갔지만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부진을 하면서 다소 좀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현재 나고야보다는 그래도 세레스 오사카가 이제 경기 운영이나 빌드업 과정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나고야 상대로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네, 그러면서 좀 템포 조절하며 자연스럽게 좀 오사카가 경기를 좀 조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나고야가 최근 좀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좋은 득점 기회도 잘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좀 득점력이 많이 좀 저조한 편인데,
그런 약간 득점력이 저조한 나고야가 홈에서 수비가 안정적인 오사카 상대로는 뭐 더더욱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좀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는 뭐 오사카가 좀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은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네. 자, 그래서 뭐 이제 최근 뭐 흐름 및 그런 좀 경기력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세레스 오사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세레스 오사카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줄 언더. 아무튼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베 대 가시마. 자, 일단 뭐 고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내 핵심 공격수인 스즈키 유마가 결장 중입니다. 그렇죠. 자, 아무래도 이제 팀 내 지금 득점 1위 공격수가 결장이다 보니까 공격에 있어서 타격이 클 수 있는 그런 가시마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뭐 이제 가시마가 지금 뭐 리그 기준 무려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자, 다만 뭐 이런 약간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거랑 다르게 최근에는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승과는 다소 좀 거리가 멀어진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고베가 홈에서 점유율은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초반부터 이번 경기는 좀 중원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양 팀 다 좀 중원 장악력이 좀 좋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중원에 집중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그런 좀 초반부터 좀 중원 싸움이 치열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다만 근데 좀 최근 고베 경기력이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뭐 공격에서도 그렇다 할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면서 좀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시마 상대로는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좀 경기력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가시마가 좀 더 좀 근소 우위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요 경기가 지금 뭐 가시마가 원정이라는 점 플러스 이제 핵심 득점원인 그런 스즈키 유마가 결장 중인 게 타격이 클 수 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도 고베에 비해 크게 밀릴만한 요소는 좀 딱히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배당 대비 가시마 사이드를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네, 요거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가시마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가시마 프랜스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이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좀 오바가 날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가시마 프랜승의 2.5줄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간도스 대 이제 가시마. 자, 일단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 1명, 수비수 1명, 그리고 좀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상대적으로 사간도스에 비해 전력 누수가 큰 그런 가시와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사간도스가 뭐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로 성적이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직전 홈 경기에서 교토상가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며 나름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이전에 잘 나갔던 그런 홈 사간도스와 비교하면은 전반적으로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상태긴 해요. 네. 다만 그래도 이제 최근 홈 경기에서 교토상가 상대로 대승을 거둔 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 이제 요코마리 상대로 대패를 당한 걸 기점으로 급격히 좀 성적이 안 좋아졌고, 최근에는 이제 1항배에서 3부 리그 팀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이긴 경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요코마리 상대로 이제 한 달 전에 대패한 걸 기점으로 모멘텀이 지금 급격히 떨어진 그런 현재 가시바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전력 면에서는 가시화가 더 낫긴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가시화의 흐름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조직력 또한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쵸. 자, 그리고 지금 원정에서는 2달 전에 이제 컵 경기에서 군마 상대로 이긴 게 마지막일 정도로 더더욱 원정에서는 성적이 안 좋습니다. 네, 그쵸. 그만큼 확실히 좀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그런 가시화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비록 좀 지는 경기라도 나름 좀 괜찮은 경기력을 보인 경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사간도스의 홈에서 큰 기복 없는 전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사간도스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확실히 좀 모멘텀이 급격히 떨어진 그런 좀 가시화인 점과 그리고 이런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저는 사간도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 사간도스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씩 오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네, 그 외의 경기는 J2 리그 위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중 이제 첫 번째 아키타 대 야마가타. 네, 이 경기는 야마가타 프랜슨 고배당 무승부, 언오바 언더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제 시미즈 대 오카야마. 네, 확실히 좀 원정에서는 지금 굉장히 죽쓰고 있는 시미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홈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 이거는 시미즈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시미즈 승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네, 햄무 도전 경기. 네,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프 유나이티드. 네, 치바 대 이제 가고시마. 네, 이거는 뭐 승패 본다고 하면은 네, 지바 사이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거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K리그와 이제 J리그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저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